안녕하십니까, 고려김의 김도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서울 금천구 시흥동 백산아파트 물건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산아파트는 이 부근에 지금 다른 물건이 하나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네. 아마 크기도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물건이 낙찰 매각 기일과 지금 우리가 오늘 수업하고자 하는 물건의 어떤 기일은 대략 한 달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어느 정도의 낙찰이 되느냐가 결국 지금 오늘 분석하고자 하는 물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한 달 정도는 아니고요. 네, 보자. 정확하게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 그 중에 아파트 물건이죠. 3건이 있네요. 아파트 보시면 시흥동 벽산아파트 물건이 2개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D-2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D-21이라고 되어 있죠. 벽산아파트 전용 면적 34.74평. 조금 차이가 나네요. 오늘 분석 수업을 하고자 하는 물건은 같은 시흥동 백산아파트 25.71평 전용 면적 25평 물건이고요. 조금 더 앞에 진행되는 건 34.74평. 이것도 온라인상에 저희 강의가 아마 올라갈 겁니다. 올라갔거나 아니면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이 D-21, 48일, 약 28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직 이 물건의 데이터가 이 물건의 낙찰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가장 최근에 발생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의 결과를 보지 않고 더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만 분석하다 보니까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전에 미리 앞서서 분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최대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물건을 보고 저의 수업을 들은 사람들이 중에서 낙찰자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빨리 분석해서 빨리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강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어떤 분석과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제 강의를 보고 그 내용을 습득해서 직접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석하는 물건입니다. 시흥동 백산아파트 지금 한번 유찰됐습니다. 유찰돼서 80% 진행 중이고 최저가는 뭐 2,640이 되겠죠. 청구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한번 이 채권 관계는 권리 분석할 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기일이 한번 변경됐었다는 내용이고요. 한번 기일이 변경됐죠. 변경돼서 2월 달에 나왔다가 8월 달에 1차 신권 진행했고, 그때 유찰돼서 지금 2차는 10월 10일로 문건 처리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근저당권자 변경, 근저당권자 변경 신청된 게 보이고, 채권자끼리 배당 우선 합의서 제출하는 내용도 보이고요.
뭐 집행정지 신청해달라 제출했었고, 근데 집행정지가 안 됐죠. 네, 변경됐습니다. 이때 변경되고 다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아주 특이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등기부 등본 요약본을 보고 상황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네, 이 사건 등기부 등본 요약본입니다. 소유자가 2015년, 18년 이 집을 샀습니다. 거래가액은 2억 8천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산 날 동시에 근저당 2개가 설정됐습니다. 네, 삼성생명 그리고 금화저축은행. 아마 정상적인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금액을 받고 추가적으로 부족한 금액을 뭐 이금융권 같은 데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채권을 주식회사 더드림 홀딩스 대부에서 같이 매입하는, 그래서 변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에 와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갑자기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대물 변제라는 이유로. 그 소유권 이전하자마자 곧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중앙회, 서울보증보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 네 군데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가처분을 넣고 사회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 각각 다른 이 소송을, 같은 내용의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네 군데의 기관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소유권 이전이 대단히 잘못되었다, 부당하다라는 걸 검토해봤을 때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가 다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시면 결국 소유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죠. 내용은 진정한 등기 명의의 회복, 누군가로 넘겼다가 그리고 이 채무자와 관련된 어떤 기관 채권자들이 다시 소유권을 돌려놔라, 정상적으로 진정한 명의자에게로 돌려라 라는 소송을 해서 돌렸습니다. 근데 그 돌리기 직전 2017년 12월 6일 조금 전에, 2달 전에 경매를 집어넣었죠. 경매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압류, 시정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파산 선고까지, 소유자의 파산 선고. 그렇다면 이 채무자 채권자의 기록, 그들의 역사, 이 흘러온 사건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소유자가 대단히 복잡하다, 일이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고 뭔가 꼬였고 여러 기관들로부터도 더 이상 신뢰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전락했다. 이 요약본에서는 그런 정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넘어가기 전에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그들 간의 관계를 우리가 예측해 보는 건, 예상해 보는 것은 왜 하느냐? 명도 시점에 소유자 명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권리가 나에게 혹시나 인수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임차인 점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부동산 점유 임대차 관계 조사서입니다. 그 임차인이 누구냐? 전명숙씨로 되어 있습니다. 전입이 없습니다. 일단 전입이 없으니까 대항력 없습니다. 그냥 명도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 점유자가 그 현황조사서 작성할 때, 그러니까 집행관이 현황조사서를 위해서 방문했을 때 진술한 내용입니다.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고 이때의 소유자는
보시면 이때의 소유자는 이 사람입니다. 대물 변제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받은 이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이 사람이 소유자일 때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현황 조사는 이 이미 경매 신청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소유자는 이 대물 변제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이게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판결로 소유권 이전이 원래의 소유자로 원래의 이 지금 근저당의 채무자였던 이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물론 그 사이에 경매 신청이 된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대물 변제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받은 그 사람이 직접 점유하지 않고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별지와 같이 임대차 있음. 그 별지는 이겁니다. 점유 부분 전부고 차임도 없고 확정일자도 없고 전입도 없습니다. 그냥 뭐 무상 점유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매각 물권 명세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전명 수시로 되어 있고 임대차 기간 미상, 보증금 없고 차임 없고 전입도 없습니다. 권리 분석해 보겠습니다. 1순위 근저당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2015년 8월 17일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권리관계는 말소가 됩니다. 근저당, 가처분, 뭐 임의경매까지 전부 다 말소가 됩니다. 뭔가 흘러온 상황은 복잡했고 그들 간의 이해관계는 굉장히 복잡했고 아주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낙찰을 받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낙찰을 받는 우리에게 인수되는 권리관계나 그들에게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나한테 넘어오는 게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복잡해도 나한테 오는 게 하나도 없다면 상관없는 거죠. 지금 이 사건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알 수 없는 점유자가 있지만 그 사람도 모두 명도가 가능한, 그리고 채권자 채무자 간에 있었던 복잡한 일들도 모두 말소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등기부 기재상 인수사항 없습니다. 입찰가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사 관리 비용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미상의 점유자,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체 금액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소유자의 언니라고 진술했고 대항력이 없습니다. 명도 계획, 명도 대상자는 당시 경매 신청 시점의 소유자 언니이며 권리관계는 권한이 없는 단순한 점유자일 뿐입니다. 잔금 납부 1에서 3개월 정도 인도 명령을 통해서 내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협의가 되면 이사 비용으로서 주고 평화적인 점유 이전을 해야 될 겁니다. 강제 집행을 한다면 300에서 350 정도 예상이 되고요. 이사 합의는 300 이하에서 아마 협의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제3 점유자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경우도 진정한 소유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경매 현황 조사서에는 과거 소유자의 언니로 되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낙찰받고 막상 현장에 갔을 때 경매 기록이 없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명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지 굉장히 잘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는 거죠. 네. 권리 분석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